안녕하세요. 수익형 펜션 사업을 위한 돈 되는 펜션 만들기 시간입니다. 펜션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시설과 서비스죠. 주인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건축이나 인테리어와는 달리 시설과 서비스는 안주인의 안목과 성의에 따라서 완성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도 주인의 의견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내놓은 결과에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정도만 나죠. 심지어 전문 분야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꼭 집어서 말하기도 힘듭니다. 돈도 문제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시설과 서비스는 다릅니다. 펜션 시장을 샅샅이 조사해보면 건물의 생김새나 객실 분위기가 눈에 번쩍 띄는 펜션은 많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풀빌라들조차 건축이나 인테리어보다는 주변 경치 때문에 근사해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눈에 띄는 펜션들도 객실에 놓인 가구나 전자제품, 각종 소품 따위를 머릿속에서 지어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홈스타일링의 차이가 분위기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특징은 키즈펜션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펜션의 전문성은 건물의 생김새나 객실 마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펜션을 찾는 손님들이 원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판가름이 나죠. 이건 무슨 소릴까요? 고객과의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언론을 통해 홍보 자료를 뿌리는 게 소통의 전부는 아니죠. 한 발 더 나가면 고객과의 소통이란 게 대기업들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훨씬 중요하죠. 하지만 고객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펜션이 드물다는 점이 아쉽죠.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소통의 전부는 아닙니다. 손님들을 붙들고 구구절절 말을 걸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 만나죠. 우리 펜션을 예약하는 이유를 납득시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소통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그럼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 어떤가요? 우리 사귈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과한 비유지만 이래서는 상대방이 나와 사귈 이유를 절대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펜션에 빗대보죠. 강아지 밥그릇 하나 없으면서 우리 집은 애견 펜션입니다라고 말하거나 할인 매장에서 보던 싸구려 장난감 몇 개만 눈에 띄는 키즈 펜션에 오고 싶은 손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좋은 사람과 연애하려면 자신의 옷차림이나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님이 예약할 마음이 들게 만들려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제대로 된 키즈 펜션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비단 키즈 펜션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풀빌라를 좋게 평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풀빌라라는 게 뭘까요? 객실마다 수영장이 있는 펜션을 말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객실마다 수영장이 있는 펜션은 너무 많죠. 앞에서 얘기한 소개팅과 비슷한 예로 면접장에 가보면 토익 점수 만점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 풀빌라를 비교하면서 어디를 갈까 견주어보는 소비자를 수영장만으로는 설득하기 힘들죠. 수영장은 기본이고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차별화죠. 하지만 많은 펜션이 여기도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더군요. 월풀이나 수영장만 있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수많은 풀빌라 펜션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차별화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일을 붙인 네모만 듯한 수영장에서 벗어나 색다른 모양과 독특한 마감의 수영장을 만드는 일도 차별화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객실 세팅과 관련해 직기 비품 목록을 건넬 때마다 의뢰인들 입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소소한 편의용품이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블루투스 스피커? 사실 없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다고 밥을 못해 먹거나 잠자리가 불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기 많은 펜션에 다녀온 손님들 입에서는
우와, 이런 것도 있네요 라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반응의 차이가 매출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겠죠. 키즈펜션의 시설과 서비스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투트랙이죠. 투트랙? 이건 또 뭘까요? 눈치 빠른 분이라면 엄마와 아이들 양쪽 모두를 만족할 만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할 거라는 걸 뻔히 예상하셨겠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맨날 건축이나 인테리어 따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영리한 설계와 섬세한 디자인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질적인 시설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놓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원하는 분위기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은 물과 기름만큼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예쁘게 꾸민 신혼집도 출산과 동시에 육아용품으로 온통 난장판으로 변하죠. 지난 편에서 키즈펜션은 객실이 커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제대로 된 시설과 서비스 때문입니다. 엄마들의 공간과 아이들 놀이시설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그나마 정리가 됩니다. 이와 정반대로 객실이 좁은 키즈펜션에서는 침대 위로 정글짐이 지나가는 말도 안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아이들 놀이기구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적입니다. 유치원이나 놀이방이 아니라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펜션을 만들려고 해도 놀이기구가 떡하니 자리하는 순간 디자인은 말 그대로 엉망이 되죠. 대표적인 놀이기구가 원색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정글짐입니다. 파스텔톤이나 원목으로 만든 정글짐이 그나마 낫지만 이마저도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펜션의 시설은 서비스 시설과 운영 시설로 나뉩니다. 실내풀과 정글짐은 키즈펜션의 대표적인 서비스 시설이죠. 그런데 서비스 시설이라는 게 뭘까요? 펜션은 운영 방식상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친 서비스를 제공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을 서비스 삼아 설치하죠. 월풀이나 스파, 실내풀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 시설이죠. 키즈펜션은 정글짐도 일종의 서비스 시설로 분류합니다. 대신 엄마나 아빠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은 없어도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맨 먼저 실내풀부터 알아보죠. 일반적인 실내풀의 수심은 보통 90에서 120cm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 키즈펜션의 실내풀은 굳이 깊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들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나오겠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생각하면 수심이 얕은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찜찜하다면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심이 얕다고 아예 못을 박으면 됩니다. 심지어 수영장 한쪽을 30cm 깊이의 영하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파고들면 키즈펜션에 오는 아이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아이들은 노는 방식이 아예 다르죠. 남아들과 여아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들 놀이기구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정글짐은 실내풀만큼 빠뜨릴 수 없는 키즈펜션의 대표적인 서비스 시설입니다. 저도 한때는 굳이 정글짐을 놔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글짐을 놓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잡다 보면 톤 앤 매너가 너무 쉽게 무너져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키즈펜션을 다니는 엄마들 의견을 들어보니 없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키즈펜션을 찾는 모든 엄마들은 최대한 빨리 아이들 진을 빼길 원합니다. 그래야 지쳐떨어진 아이들이 잠든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미처 빼지 못한 에너지를 쏟아내도록 만들려면 정글짐은 필수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다양한 놀이기구도 필요합니다. 꼬맹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필요하지만 조금 철이 든 아이들은 전자오락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여자아이들을 위한 소꿉장난 세트나 인형도 빠짐없이 비치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들 품에 안겨 칭얼거리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한가요? 보다는 손님들 입에서 이런 게 다 있네요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손님들을 위한 성의 한 스푼, 정성 두 스푼이
펜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운영시설과 고객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잠깐 맨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려 보죠. 여러 곳의 키즈 펜션을 견주는 엄마들을 설득하려면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실내풀이나 정글짐, 아이들 놀이기구는 거의 모든 키즈 풀빌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정한 차별화와 전문성은 소소한 운영시설에서 갈립니다. 성의 1스푼, 정성 2스푼이 필요한 부분도 크고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수영장이나 정글짐을 내 손으로 만들긴 힘듭니다. 심지어 투자한 돈만큼 차이가 심하게 나죠. 대신 가구나 전자제품, 각종 편의시설은 비슷한 가격대 안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약간만 더 투자하면 남들보다 훨씬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소비자들이 우리 펜션을 예약하도록 납득시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가구를 선택하는 분들의 성향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저 업소용으로 치부해 싸구려 가구만 고르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생각외로 비싼 가구만 집어넣는 분도 계시더군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구 선택은 통일된 색상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꽤 오랜 기간 화이트 색상을 기본으로 하는 인테리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중이죠. 특히 감성 숙소라는 새로운 컨셉이 등장하면서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톤 앤 매너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목 계열의 가구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심플한 모던 스타일도 괜찮습니다. 화이트 기반의 펜션 인테리어는 그 어떤 계열도 어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펜션의 객실 가구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긴 힘들죠. 4, 5년 정도 주기로 홈 스타일링을 바꾼다는 계산이면 굳이 값비싼 가구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지난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입실 인원이 많은 키즈 펜션의 특성상 사이즈에 대한 신중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은 기본 가전이 세탁기와 건조기죠. 실내풀을 갖춘 키즈 풀빌라는 특히 더합니다. 물에 젖은 빨래를 가방에 고스란히 넣어가기보다는 깨끗이 세탁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 가전은 안주인의 안목에 맡기겠습니다. 워낙 좋은 제품이 많아서 가타부타 보탤 말이 없네요. 대신 편의시설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키즈 펜션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각종 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추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여수를 중심으로 인기 많은 키즈 펜션이 속속 문을 열었죠.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이곳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젖병 소독기부터 분유 제조기, 이유식 제조기 같은 영유아 용품들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더군요. 재미난 점은 수도권 주변에 몰려있는 키즈 펜션에서는 이런 소소한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국에 있는 펜션을 두루 살펴보면 묘한 편향성을 발견합니다. 어느 한 집이 인기를 끌면 비슷한 분위기의 신축 펜션이 줄을 잇습니다. 심한 지역은 건물의 생김새까지도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통영시죠. 어쨌든 이런 까닭에 여수 인근에 자리한 키즈 펜션은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엄마들을 위한 캡슐 커피 머신이나 토스터, 다이슨 에어랩 같은 편의용품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도 하나씩 비치하면 좋죠. 대신 가습기는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객실이 워낙 넓어서 무선 청소기도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이걸 넣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다만 저라면 기를 쓰고 다른 집에는 없는 특색 있는 편의시설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조식을 제공하는 키즈 펜션은 전국을 통틀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까다로운 엄마들을 생각하면 굳이 조식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죠. 대신 입실한 순간 온 가족이 함께 먹을 간식을 준비하는 건 괜찮습니다. 엄마와 아빠들에게는 캡슐 커피와 베이글 정도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한 유기농 간식을 곁들이면 훌륭하죠.
아이들 간식은 엄마들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90%가 넘는 키즈 펜션이 개별 바베큐가 가능하고 3분의 1 가까이는 숯불 대신 전기나 가스 그릴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이그릴이나 뻔하디 뻔한 전기 그릴보다는 라클레 전용 그릴을 쓰는 건 어떨까요? 구체적인 브랜드명을 거론하긴 힘들지만 라클레 그릴 말고도 근사한 전기 그릴이 시중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늘 먹던 삼겹살보다는 근사한 홈파티를 열 수 있는 다양한 조리기구가 실내 풀이나 월풀보다도 훨씬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키즈 펜션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내용도 많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소개한 내용대로 키즈 펜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키즈라는 단어에만 집착해서 놀이방 같은 펜션을 만들면 곤란합니다. 까탈스러운 엄마들 눈높이에 맞는 맘스 펜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비즈니스 포럼이었습니다.